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회장 박미옥입니다. 고용이라는 것은 삶의 질과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확대하는 부분들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들을 정신재활시설에서 오랫동안 당사자분들을 지원하면서 깊이 공감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당사자분들께서도 정신장애인에게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고 이 좋은 일자리는 인권이라는 이야기에 좀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신재활시설에서 우리 당사자분들의 취업 전과 취업 후에 그런 삶의 질이 180도 다른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일하면서 많이 보람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희철 교수님께서 그 당사자분들의 고용 지원과 관계된 그런 여러 문제점과 그 발전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제언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이제 이제 지역사회에서 당사자분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 정신재활시설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지원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덧붙여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용지원 인프라 확대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95년도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에 실질적으로 정신재활시설에서 당사자분들의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들 제공을 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자립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고용 지원에 대해서 취업 전 훈련이라든지 취업 이후에 그런 직무 지도라든지 그다음에 고용 유지를 위한 다양한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당사자분들이 지역사회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삶들을 많이 지원을 해왔습니다. 앞서 그 최희철 교수님의 연구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실제로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하는 당사자분들의 3분의 1이 취업을 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고용 지원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고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정신재활시설 현황들을 보면 지금 각 지자체에 100곳이 넘는 곳에 인프라가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재활시설에서 이런 성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 정신재활시설이 조금 더 확대된다라고 하면 당사자분들의 고용 지원에 조금 더 기회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 이양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정신재활시설이 많이 확대되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시설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우선은 아까 제이스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취업과 관련돼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인력은 기존에 잘하고 있는 시설에 좀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적은 이제 예산이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당사자분들의 고용 기회는 조금 더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복지법 15조가 폐지된 이후로 그러면 정신장애인도 장애인복지시설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서비스를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논의가 되어지지만 미등록 정신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빵만은 우리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고용 지원만 한다라고 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들 잘 유지해 나가면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일상생활 지원이라든지 문화여가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개인별 지원이 필요한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그런 이해와 그런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경험이 풍부한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신장애인 분들에게 특화된 이런 정신장애인들만을 위한 고용지원 서비스는 좀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다양한 이제 법이라든지 뭐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창업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들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주로 경증의 장애인분들 중심이고 또 발달장애인분들 중심으로 특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신장애인분들 대상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창업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회들을 위한 사업들이 좀 구축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까지도 조금 더 구축되어 확대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정신질환 당사자의 특성을 반영한 고용 서비스를 좀 강화하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장애인 등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계는 있지만 다양한 장애 고용공단이라든지 다양하게 지원 고용의 그런 기회들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신질환시설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취업의 기회는 있는데 장애 등록이 안 돼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취업장에 보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은 시설들에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다양한 이제 시설 같은 경우에 장애 등록되신 분들은 이런 기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등록 정신장애인 분들이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기회들이 많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정신자율시설협회에서는 계속해서 다양한 외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공동모금회나 하나금융나눔재단이라든지 이런 외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다양하게 동료 지원가라든지 아니면 미등록 정신장애인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꾸준하게 지금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등록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은 그러면 고용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창업을 통해서 많이 또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협회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자격증 취득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그런 기회들 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라든지 아니면 요리에 관심 있는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조리원을 획득한다든지 아니면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서 그런 것들을 해서 실제로 노인요양원이라든지 다양하게 이제 미등록 정신장애인이라도 이렇게 취업의 기회들을 가지고 활동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자격증 취득과 관련돼서 지원을 해 나갈 때에 실제로 이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후에 된다라고 하면 이런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협회에서는 이제 외부 지원 이런 기업이라든지 외부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이런 자격증 취득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된다라고 하면 우리 미등록 등록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장애인분들에게 기회는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장애인 경제 활동 실태 조사 이제 2021년도에 그런 자료들을 보니까 실제로 이제 장애 유형별 취업자 같은 경우 특히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50% 반 이상을 넘습니다. 대부분 당사자분들의 특성을 반영한 여기서 특성이라는 것들은 스트레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전일제 근무보다는 반일제가 낫다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겠지만 여기서는 당사자가 자기가 일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과거 경험이 어떤지 취업의 경험이 어떤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지 어떤 이제 삶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이제 일자리를 지원해야 되는데 워낙 정신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일자리는 양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개별적인 그런 특성들을 고려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단순한 일자리 제공에만 좀 급급했던 부분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정신장애 당사자분들에게 일자리를 지원을 해 나갈 때에 소득, 생산, 인정 이 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 좀 더 고려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동료 지원가가 많이 양성되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인원은 소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아니면 정신재활시설에서도 이렇게 뭐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생산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그럼 동료 지원가로서 일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유무형의 그런 성과들이 있습니다. 그 동료 지원 상담을 받거나 동료 지원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존의 전문가로서 받지 못하는 그런 서비스를 경험 전문가인 동료 지원가로부터 받음으로써 많이 또 회복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들을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한편은 인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료 지원가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같은 그 전문가로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당사자분들 통해서도 일에 대한 인정을 받고 있고, 본인 스스로도 이 동료 지원가로서의 역할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자부심과 만족을 갖고 있는 것들을 옆에서 보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 소득입니다. 인컴. 네, 자기의 지역사회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계 수단으로서 이걸 하기에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네,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일자리 제공도 중요하지만 꾸준하게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신재활시설에서는 이런 이제 다양한 정기적인 상담이라든지 고용주 만남이든지 여러 가지 직무지도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고용 유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계속 이 정신장애 분야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어지는 게 뭐 정당한 편의 제공, 합리적 배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휴식 시간이라든지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휴식 공간이라든지 업무에 있어가지고 업무 매뉴얼 해서 시간 단위로 업무 매뉴얼을 해서 일을 시키게 한다든지 다양한 측면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고용의 입장, 사업체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유지하는 데 많이 이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별 지원한 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용주와 이렇게 그 조율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그 개별적인 것을 떠나서 공적인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향후에 당사자분들이 고용을 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당사자분들의 이제 노동권이 많이 보장할 수 있도록 이제 법적인 부분들도 차별되는 법적인 부분들도 철폐하라고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인권리협약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공고하는 그런 사항들도 보고 있는데, 네, 저희 정신재활시설에서도 우리 당사자분들의 노동권이 더욱더 보장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지원도 여러 분야에서 다 받고, 또 정신장애인한테 특성화된 맞춤형 직업재활 서비스, 고용 지원 이런 것들이 가면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뭔가 그래도 이제는 정신장애인이나 가족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현실적으로 뭐 1, 2년 내에 요것만큼은 꼭 하자. 그래서 정신장애인의 고용 지원에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 그래야지 그분들한테 희망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요것만은 꼭 하자. 그렇게 하고 싶으신, 주장하고 싶으신 내용이 혹시 있으실까요? 이제 뭐 내용 중에 소수의 이제 정신재활시설에서도 조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뭐 창업 지원과 관계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접근성이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창업 지원을 좀 제도화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